라임 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TRS 계약을 맺고 미국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냈다는 보도 조금 전에 저희가 해드렸죠. 전혁수 기자, 이소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라임 환매 중단 사태가 굉장히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현재까지의 상황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일단 가장 먼저 환매 중단이 선언됐던 플루토 FI-D-15 펀드와 테티스 2호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는 지난 2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실사 결과 플루토 FI-D-15 펀드의 예상 회수율 범위는 50에서 68%로 집계가 됐고요. 테티스 2호 펀드의 예상 회수율 범위는 58에서 79%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이 회수율 범위는 모펀드의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자펀드로 세분화해서 보면 AI스타처럼 TRS를 사용한 일부 펀드의 손실률은 100%에 달합니다. 플루토 TF, 일명 무역금융펀드의 경우는 오늘 3일 회계법인에서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 측에 이 펀드 실사 결과를 브리핑했는데요. 또 올해 초 환매 중단이 됐던 크레디트 인슈어드 펀드의 경우에는 기존 자산들과 구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별도의 펀드 실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 현장 조사도 진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당초 3월로 예정이 됐던 금감원의 현장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이어지면서 다소 지체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라임 자산운용과 관련한 인물들이 속속 검찰에 소환이 되고 있고 라임 자산운용의 직원들도 절반가량이 나갔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어제 오는 9일부터 현장 실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일부터 라임 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측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오는 20일부터는 판매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라임 사태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이소연 기자가 지금 정리를 해주셨고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레포트 전해드렸는데 라임과 신한금투가 미국에서 IIG, 저희에겐 좀 생소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IIG가? IIG는 이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약자고요. 미국 뉴욕에 위치한 무역금융투자 전문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폰지 사기 행각이 발각이 됐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제 작년부터 IIG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요. 조사 결과 2007년부터 폰지 사기를 벌여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폰지 사기라고 한다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돌려막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SEC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SEC 조사 자료를 단독 입수했는데 IIG는 2007년에 이제 남미의 커피 사업에 투자했다가 3천만 달러 손실을 냈는데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서 이제 가짜 대출로 손실을 숨겼습니다. 2010년에도 해산물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다시 3천만 달러를 손해를 봤는데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를 은폐했고요. 이후에 이제 2013년에 2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론담보 대출을 내서 이 대출금으로 손실을 메워가면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7년에 이제 대출 상환 시기가 돌아오자 이제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을 했고요. 이제 여기에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걸려든 거죠. 2017년에 5월에 먼저 GTFF 펀드를 조성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신한금투와 라임이 9천만 달러 중에서 7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후에 IIG가 STFF 펀드를 또 조성을 하는데 이 조성 금액은 이제 1억 3천만 달러에 이르는데요. 이건 먼저 라임과 신한 측에서 제안을 했고 이쪽에서 투자한 금액이 1억 2천만 달러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돈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서 계속 소위 말해서 돌려막기 사기를 펼치던 와중에 신한금투와 라임이 지금 걸려든 것이고요. 전혁수 기자의 취재대로 좀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레포트 보니까 또 소송이 있었다고 하는데 소송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2015년 10월 29일에 소송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네덜란드령 키라소에 소재한 이제 자이로뱅크가 IIG가 부실 채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IIG는 자이로뱅크로부터 9,300만 달러 규모의 부당 대출을 받은 걸로 확인됐고요. 이 일로 자이로뱅크의 전직 은행장인 에릭 가르시아 씨가 횡령, 회계 조작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보역 중입니다. 당연히 IIG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요. 자이로뱅크는 현재 파산한 상태입니다. 소송이 먼저 앞서 있었던 거죠, 투자하기 전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소연 기자, 혐의로 봤을 때 소송을 알았다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부적격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거는 논리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신한금투는 이걸 몰랐다고 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투자 심의가 진행이 됐다면 이 펀드에 투자로 부실하게 운용한 이 회사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생소하고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일단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에 따른 이런 투자였다면서 라임자산운용 측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진행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도 2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들어가는 투자인데 투자처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냐, 심의를 하지 않았냐라고 되물었을 때는 IIG 측에 대한 자료를 라임자산운용에게 받아서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5년 소송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라임자산운용 측에도 이제 문의를 했는데 앞서 레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응답이 별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한은 이 2천억 원이 넘는 이 거대한 투자 건에 대해서 라임 측으로부터 받은 이 자료를 토대로 했는데 그곳에는 소송의 건은 없었고 이 소송의 건에 대해서 라임 측에 문의를 해보니 아직까지는 뭐 말을 아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TLS 계약이 투자에 대한 손실 보전 방법을 좀 정해놓고 진행되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모르는 게 말이 될 수 있나라고 어느 쪽을 지금 추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문 드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네, 저희도 이 부분이 취재하면서 계속 의혹이 생겨서 법조계랑 금융계에 계속 자문을 구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양분이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단 TRS가 통상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2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자가 된다면 이 자금을 잃었을 때 배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당연히 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이와 달리 개인이 투자하는 펀드에 TRS 자금이 유입된 게 이번이 사례가 처음이어가지고 그 TRS 계약을 한번 검토를 해보긴 해야겠지만 통상적으로 TRS를 통해 자금을 운용할 때는 그 자금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그러면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에 있는 거네요? 네,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 거네요. 이 가능성은 뭐 열어놓고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피해가 생긴 거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IIG 펀드에 투자한 돈이 지금 정 기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현재 이제 청산이 진행 중인데요. 안타깝지만 이제 II 쪽으로 투자된 돈을 회수하는 것을 기대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SEC가 최근에 IIG에 대해서 구형을 내렸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3,523만 779달러의 배상 책임을 묻지만 민사적 성격의 배상은 아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봤더니 IIG의 재정 상태와 경영 지속성의 부족으로 비춰봤을 때 IIG에 대한 민사를 철회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IIG가 빈털터리란 얘기로 판단이 됩니다. 전 기자가 취재한 내용 그대로 보자면 돈은 민사로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없던 걸로 한다고 이런 굳이 거죠. 포기를 한다고. 포기를 한다는 거죠.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빈털터리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러면 이소영 기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자금 회수가 순탄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이슈플러스에서 모셔서 이야기를 했던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일단 사기나 사기적 부정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를 가닥을 잡고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가장 초기에 모셨던 정민규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강화 역시 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신한금융투자, 라임자산운용, 우리은행을 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계약 시점에 따라서는 이 손배의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도해드리진 않았는데 지난달 30일 저희가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이 사실은 2018년 5월에 부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고 인지한 이후에도 이게 판매가 계속됐다라는 단독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 5월 이전에는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추궁할 수 있을 것 같고 2018년 5월 이후에는 사기에 대한 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변호사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좀 두 분과 오늘 나누다 보니까 IIG 펀드의 마케팅사가 뭐 원래 따로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전 기자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IIG가 이제 2017년에 돌려막기를 위해서 무역금융펀드 2개를 조성을 했다고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이 IIG가 이 펀드들과 관련해서 SEC에 등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마케터 항목에 한국 업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레이트 서비스 코프 코리아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경영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컨설팅, 태양광 관련 부품 도소매, 수출입, 무역업, 무역 중개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와 이사들이 이제 모두 성이 같고요. 나이나 주소지 등으로 살펴보면 가족회사로 추정이 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이분들의 국적이 모두 캐나다라는 점이고요. 현재 도피 중인 라임의 이종필 부사장의 국적도 캐나다입니다. 저희가 오늘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Y씨를 만날 수는 없었고요. 다만 건물의 관계자를 통해서 주로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고 2, 3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들어온다는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마케팅 회사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추가 취재가 되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혁수, 이소연 기자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